해석 그 너머 대건 커넥터 1기 영어 경영에 대해 발표할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가 얼마나 영어에 진심인 학생인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비율 중에 1등급을 맞은 비율이 92%가 넘을 정도로 영어에 대한 진심인 학생이고요. 올해 학기 초에 시행되었던 2023년도 수능 영어에서 100점을 맞는 그런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5등급이었던 친구를 6월 모의고사 때 2등급까지 끌어올리는 멘토멘티에서의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생회나 부장, 학년장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했다는 점에서 이 PPT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중요성과 함께 영어에 대한 기본과 그 기본에 따른 유형, 그 유형들을 그리고 어떻게 잘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흐름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공부의 중요성.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대학을 가기 위해, 대입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한다. 근데 물론 맞는 말이죠. 수시와 정시 같은 길을 택하거나 물론 두 길을 같이 가거나 그 학생들이 내신, 수능, 단어시험, 수행평가와 같은 활동들에 있어서 영어 역량을 시험받는 과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높은 성적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할 중요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언어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라는 언어를 순수하게 봤을 때의 필요성입니다. 자신이 어떤 진로를 어떤 계열을 꿈꾸든 간에 세계화, 즉 넓은 식견과 견문을 가지기 위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발을 더 넓힐 수 있는 중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추론 능력을 칭하고 싶습니다. 영어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싶은 추론이라는 능력은 이미 알고 있는 또는 확인된 정보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 또는 과정입니다. 이건 2020년 고3 7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22번 지문입니다. 창의적 과정에 대한 지문이에요. 창의적 과정은 문제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첫 문장과 함께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 때문에 창의적 활동에 동기부여되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보조적 문장을 통해 첫 문장의 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하지만 창의적인 과정은 필요성, 즉 문제 없이도 시작될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 하면서 뒤에 대해 비행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서 문제 없이도 창의적인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걸 연연적 흐름으로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했죠. 이러한 활동이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의 기본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유형에는 먼저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주제, 제목, 함축, 의미, 여기 아래 보시면 요약문, 이 세 가지는 첫 문장을 중요하게 해석해야 되고 단순 해석이 아닌 스키밍, 즉 사고의 틀을 짜 이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세 유형이고요. 추론, 빈칸 순서, 어휘 추론은 주제를 발견하여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서 사고의 틀을 거친 다음 다시금 환산하여 밖으로 배출하는 추론이 중요하다고 되는 유형이고요. 문장 삽입과 문장 제거는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져야 돼요. 이 문장이 이 문장보다 앞서야 된다, 뒤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문장이 앞서야 돼 라는 끊임없는 문장 간의 대화와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거는 시험 전에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에요. 자주 겪는 어려움이라고 해서 저도 영어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겪었고 제 주변에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실 수도 있는 어려움들인데 첫 번째로 단어 부족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빈칸을 배치해서 이거를 뚫어놔라, 그냥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앞뒤 문장을 통해 추론해라 라는 사람도 있고요. 문장 내 추론을 통해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 짐작을 해봐라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순발력 같은 개념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단어를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 말이기도 한데 언어라는 학문에서 단어를 공부함으로써 가져가는 무기, 즉 이점이 엄청나요. 그래서 단어 암기를 통해 단어만 해석할 수 있다면
솔직히 전 모의고사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그리고 구조 복잡성이라고 해서 구조가 복잡하여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장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보다는 주성분의 의미,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부 이렇게 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흐름을 통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의미 복합성. 해석은 했는데 이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거부, 그리고 반박, 궁금증 품기, 경험을 통한 상상과 예시, 추론 및 판단과 예상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경험을 통한 상상과 예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 문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상상을 할 거고 좀 더 접근성이 높은, 이해력이 높은 상상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추론 및 판단과 예상도 그 문장을 읽고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이어질지, 어떤 논리적 결론이 도출될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시간 문제는요, 푸는 순서를 바꾸거나 읽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읽는 방법이 단순히 읽는 방법이 아니라 같은 문장을 다르게 읽는 거예요. 나는 비행기를 봤다가 아니라 나는 비행기를 봤다 라고 읽게 되면 그 문제를 끝까지 읽고 났을 때 머릿속에 남는 그런 강한 단어들이 비행기라는 단어가 이 문제의 요지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추천드리고요. 읽는 속도를 기르기 위해서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도 시간 부족에 대한 큰 도움을 주겠죠.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영혼 독해와 답을 찾는 독해, 즉 독해법을 이분법화 시키는 겁니다. 영혼 독해는 글의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자, 즉 해석을 하는 자고요. 답을 찾는 독해는 아까 말했다시피 경험, 추론, 이런 질문을 하는 두 번째 자아입니다. 주제 탐색.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주제가 이건가 하게끔 하는, 문장을 읽었을 때 주제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문장까지 읽고 답에 대한 확신이 서서 확실히 이거네, 아니면은 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 더 읽자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굉장히 시간적인 요소와 관련이 깊겠죠? 그리고 문장의 역할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 문장이 이 문제 내에서 주제다, 원인이다, 예시다를 파악함으로써 생략, 추론, 이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독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법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수능 특강을 풀면서 틀린 문제를 복습한 걸 이렇게 들고 와봤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시험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적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 문제 유형부터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문장 삽입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산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해서 다시금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환산, 즉 재배출이 중요한 문제이고요. 문장 복합성,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분석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거예요. 저는 주어, 동사, 부사구, 수식어구, 명사구 이렇게 끊어서 조금은 세세하게 분석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분석하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법적 독해를 적용해서 다시금 읽어보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틀린 모의고사나 그런 걸 읽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시험 때 내가 받아들였던 정보와 독해법을 인식하면서 읽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큰 역량이 발달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답지를 보지 말고 나만의 스키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문장과 문종 사이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사고의 틀을 짜서 저희가 밑에 써놓은 듯이 요약해서 주제에 대한 흐름, 대한 예시까지 옆에 그림도 그려놨다시피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에 대한 게 한눈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실전 경험을 늘려주세요. 저도 느꼈다시피 하고 제 친구들도 많이 느꼈는데
사설이나 개인적으로 보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아보지 못한 학생은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설에서라도 개인적이라도 1등급을 맞아본 학생은 자신감이 생겨서 1등급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학년이 오를수록 단어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확확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성실히 늘 게을리하지 마시고 단어를 많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힘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바쁜데 그것들에 밀려서 영어라는 과목을 뒤로 밀어주지 말아주세요. 영어도 중요한 과목이에요. 영어도 충분히 어렵고 충분한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는 한 영어를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자신만의 고민거리 아무거나 이상원 대공고나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를 통해서 질문 드리면 제가 언제나 근대사에 열정적으로 반응하여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